허공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허공을 숨쉬기 때문이다. 또한 허공이 있다고 말하면 그것도 역시 옳지 않다. 허공에는 알맹이가 없기 때문이다. 있다는 것은 점유와 공유의 상태로 존재한다. 점유란 가구가 방에 가득 들어차면 다른 물건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공유란 가구 속에 이불, 베개, 옷가지들을 넣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설탕물에 소금을 넣어도 화합할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하며 허공 역시 공유의 상태로 존재한다. 물이 설탕과 소금을 화합하여 변했지만 물 자체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물이란 설탕과 소금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허공도 역시 무수한 기체와 지수 화풍의 요소가 가득 찼어도 그것으로 인해 허공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허공은 모든 것을 공유할 뿐 그것으로 인해 변해감이 없다. 우리가 허공을 있음과 없음의 논리로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으로 형성된 잣대로서 해석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돋보기를 통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것과 같다. 우리에게 짐지워진 이미지라는 틀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언어관념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허공을 허공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허공을 상대적인 관념의 언어로 붙들고 있는 것이다. 허공은 이름 붙일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허공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허공 아님이 존재한다는 의미인 까닭이다. 그러나 허공은 허공 아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별도 언젠가는 허공으로 사라져야 할 티끌에 불과하다. 모든 것이 허공과 분리될 수 없고 나누어질 수 없는 존재라면 허공을 허공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내 몸을 내 손으로 가리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내 몸을 가리킬 수 있는 것은 내 몸 아닌 것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언어의 상대적 관념으로 허공과 같은 절대적 관념을 이해하려는 것은 내 몸을 내가 가리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아르말이라고 한다. 우리가 상대적 관념에 물든 탓으로 양변을 달리면서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욕망과 분노가 자리 잡았다는 것은 자신만의 잣대로서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기둥처럼 생겼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짐지워진 이미지를 통해 보고 들으면서 생겨난 애착과 원망은 나와 내 것에 들 잡힌 아상 중심의 사고 활동이다. 우리가 원하는 고통을 극복한 평정심을 이루는 것은 과거로부터 조건 지워진 이미지의 틀을 벗어나야 가능할 것이다. 자신만의 잣대를 치우지 못하면 애써 노력한다 해도 결국은 탐욕의 근본인 내 소견악연을 자라게 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마음은 기쁘고 슬프고를 헤아릴 수 있다. 그렇기에 언어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생각이나 언어가 닿을 수 있다. 생각이나 언어가 닿을 수 있는 속성이라면 물든다는 의미이다. 물드는 것은 변하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란 한결같지 못하고 생멸을 반복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속성을 지닌 마음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매사를 짐작하고 추구하면서 좋고 나쁜 양변을 맴돌게 된다. 이것은 저것이 아니고 저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관념에 젖어 있다. 그런 까닭에 좋은 것은 갖고 싶고
나쁜 것은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이 무명의 굴레를 도는 것이다. 무명의 굴레를 도는 것은 좋고 나쁜 관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 세상 삼라만상이 허공과 나눌 수 있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무언가가 없다면 그것은 허공에서 구름이 생겨나듯 허공이 삼라만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일 뿐이다. 삼라만상은 허공이란 거울에 비친 영상과도 같다. 거울 속의 영상들이 제각각 존재하는 것 같아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다른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다. 그와 같은 속성을 지닌 삼라만상을 통해 보이고 들린다고 해서 좋고 나쁨을 가늠하려는 것은 자신만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좋고 나쁨을 통해 취사 선택의 의도를 일으키는 것은 허공을 움켜쥐려는 것과 같다. 만일 세상이 허공의 산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객체로서 존재하는 실체가 있다면 당연히 의도하는 바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업으로 쌓아올린 영향력을 통해 이루어진 까닭이다. 몸 아픈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도 인간은 병들어야 하고 외로움을 겪고 싶지 않아도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세상은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울 속의 영상과 같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므로 무엇이든 움켜쥐려는 습성이 아상인 까닭의 욕심과 분노의 물결이 성난 파도처럼 일어나고 있다. 아상이 생겨난 것은 좋고 나쁜 관념으로 보고 듣기 때문이다. 그러나 좋고 나쁜 기준은 일정치 않고 단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변하고 있다. 지금 좋은 것이 다음에는 나쁠 수가 있고 지금 나쁘지만 나중에 좋을 수도 있다. 이처럼 좋고 나쁨이란 자신의 입장과 형편에 따라 달라진다면 강물의 달처럼 실체가 없는 허망함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물의 달은 이쪽에서는 나타나지만 저쪽에서 보면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것은 생겨난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결국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것은 보는 각도를 따라 달리하는 허망함을 뒤쫓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낀 탓으로 생겨난 것이 마음이다. 좋은 것은 취하려 하고 나쁜 것은 떨치려는 의도가 마음의 작용인 까닭이다. 이처럼 마음이란 허공꽃과 같은 허망한 속성을 지닌 좋고 나쁨을 비교하면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런 까닭의 마음은 헛개비처럼 옆에 기차가 지나치면 뒤로 달리는 것이며 젓가락을 물에 넣으면 구부러져 보인다. 이와 같은 마음을 내 마음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으므로 무명의 꿈속을 전전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본성의 마음을 회복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꿈속을 전전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의미도 된다. 언제까지나 꿈에 취해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꿈에서 깨어남, 그것이 절대관념을 성취한 것이다. 절대관념이란 물드는 바 없는 마음을 내 마음인 줄 아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 마음과 늘 함께하고 있다. 물드는 바가 없다는 것은 변해감이 없기에 생멸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생멸 변화가 없다는 것은 여러 인연을 의지하여 생겨난 것이 아니기에 독립적인 객체로서 존재한다. 독립적인 객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 인연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존재하기에 부족함 없이 완전하다.
그것은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닦음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며 부서져 없어지는 물건도 아니므로 닦지 않는다고 해서 소멸되지도 않는다. 그것이 곧 우리이다. 19. 절대적 존재. 절대적인 세계는 언어가 닿을 수 없기에 단지 이러이러한 것이 본성의 마음은 아니라는 부정형의 언어로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곳 본성의 마음이다라는 식의 언어로 정의를 내린다면 본성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본성의 마음을 가리킨다는 것은 본성의 마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리켜야 한다. 그것은 한쪽에는 본성의 마음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본성의 마음이 아닌 것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아직 절대 관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절대적인 관념이란 마치 허공과 같다. 허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어제는 있었지만 오늘은 사라지고 오늘을 없었지만 내일은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생긴 적도 없고 멸하지도 않기에 변함없이 존재한다. 그것이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여기에는 있었지만 저기에는 없고 저기에는 있었지만 여기에는 없는 것이 아니다. 허공이 그와 같다. 땅을 파면 그만큼의 허공이 생겨난다. 그것은 허공이 땅을 팠다고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미 땅의 크기만치 허공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물은 자신의 형태만큼의 허공을 지니고 있다. 즉 사물은 허공이 있으므로 존재할 수 있고 허공은 사물로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것이 허공과 사물이 둘 아님으로 존재하는 절대 관념이다. 반면에 상대적인 관념이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는 것이기에 생겨나고 변하고 소멸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본성의 마음도 허공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이다. 왜냐하면 어디에도 물들지 않기 때문이다. 물들지 않는 본성의 마음을 생각이나 언어로 짐작하려는 것은 물들이려는 것과 같다. 생각이나 언어가 닿을 수 있다는 것은 물든다는 것이며 물드는 것은 변하고 소멸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성의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기에 여기에는 있고 저기에는 없는 것이 아니다. 생명체는 모두가 본성의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 마치 허공을 공유하면서 숨 쉬듯 제각각 나누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도 본성의 마음으로 모두가 살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상의 마음으로 가로막힌 까닭이다. 만일 본성의 마음이 단지 살아있는 육신에만 존재한다면 육신이 소멸하면 본성의 마음도 소멸할 것이다. 그것은 변한다는 말이며 변해가는 것은 물들기도 하므로 본성의 지켜봄에 대해서 의도를 일으킬 수도 있어야 한다. 즉 기쁨은 크게 느끼기도 하고 슬픔에 대해서는 아주 작게 느낄 수도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지켜봄을 의도로 물들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본성의 마음은 육신에 있고 없음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죽을 만치 힘든 순간에도 육신의 죽음을 지켜보는 자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와 같은 본성의 마음을 살아있는 육신의 마음으로만 찾고 구하려고 한다. 그러나 본성의 마음은 육신이 소멸하고 육신의 마음조차 흔적 없을지라도 여전히 존재한다.
육신과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존재하는 본성의 마음이라면 본성의 마음은 오직 나 없음일 때만 드러난다. 왜냐하면 찾는 그것이 곧 찾고 있는 그것이기 때문이다. 본성을 찾고 구하려는 것은 무언가 알맹이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한 알맹이를 내가 쥐어야 하고 내가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본성의 마음과 본성을 쥔 마음은 달라야 한다. 그것은 본성이 될 수 없다. 본성과 본성 아님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성의 마음은 짐작하고 판단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모두 쉬는 자리이다. 짐작도 쉬고 헤아림도 쉬며 얻으려는 생각도 쉬고 쉬려는 마음까지 쉴 때 알맹이가 사라진 그 자리가 본성의 자리이다.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것은 무언가 알맹이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것은 본성의 궤도를 이탈한 것이다. 알맹이를 찾으려는 것은 여기에는 있지만 저기에는 없는 물건이어야 한다. 또한 오늘은 있지만 내일은 사라져야 하는 한계를 지녀야 한다. 그와 같은 알맹이에 집착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이원화시키려는 견해로 드러난 것이다. 그것은 결국 한계를 지을 수 없는 무한한 본성을 가로막고 있다. 본성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도 손으로 가리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으므로 이미 잘못된 접근이다. 따라서 본성의 마음을 성취하기가 쉽다거나 어렵다는 생각도 바르지 않다. 있고 없음의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본성의 마음을 찾아 헤매도 발견할 수는 없다. 찾는 자가 이미 본성의 마음인 까닭이다. 그렇기에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를 구속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행하는 바 없이 행하는 것이다. 온 세상 전부가 본성의 마음 아님이 없을 때 본성의 마음을 성취한 것이다. 좋고 나쁜 것에 대한 편가름이 소멸될수록 본성을 향하는 길이다. 움켜쥐려는 아상이 동작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편가름이 많아질수록 욕심과 분노가 성난 말처럼 기승을 부리게 된다. 좋고 나쁨을 구별한다는 것은 생각의 속성을 알지 못한 연고이다. 거울에 비친 영상처럼 존재하는 생각의 속성을 알지 못한 탓으로 비교와 의도를 지닌 마음이 엉뚱하게 생겨난 것이다. 생각이란 내가 일으키거나 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는 것은 눈에 사물이 비친 것이고 듣는 것은 소리가 귀로 들어온 것이다. 내가 사물을 비치도록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소리를 귀로 들여보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생각이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물건이다. 만일 생각을 내가 일으키고 멸하는 물건이라면 좋고 나쁨을 분간할 필요가 없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보고 듣지 말도록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게 된 것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 생각이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육근 중에 하나인 의근에서 일으키는 것이며 지금 현재 하는 견문각지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헤아림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생각의 모양을 짓는 것이며 그것이 마음의 재료가 된다. 이와 같이 과거를 끌어들여 헤아리거나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면 생각의 모양을 만들면서 마음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은 지금 현재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나타나기에 허상적 개념으로 이루어졌기에 망념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생각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할 수 있다.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감하는 것들은 과거나 미래에서는 느끼지 못한다. 마음이 비교와 의도를 지녔다는 것은 지금 현재에 보이고 들리는 생각에 대하여 과거를 통해 비교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것이다. 허공을 움켜쥘 수 없는 것처럼 생각도 움켜쥘 수 없는데도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하는 실존을 붙잡으려는 것이 마음의 존재 방식이다. 과거와 미래를 기반하여 나타난 허망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았기에 남쪽을 북쪽으로 알고 가는 사람처럼 미혹에 빠졌다고 말한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남들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은 아니다. 남들도 역시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 세상 어디라도 갈 수 있고 어떤 것이라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찾지 못할 것이다. 본인이 그러하듯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자신이 제일 소중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참으로 본인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타인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이렇듯 자신에게 집중된 편견의 잣대를 떨쳐버려야 편당심을 지니지 않는다. 편견 없는 전체적인 안목이 우리를 본성의 마음으로 인도할 것이다. 20. 내면의 채찍까지 내려놓으라. 쉬울 것 같으면서도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란 이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항상 과거의 선입견을 통해 바라보는 습관으로 길들여져 있는 까닭에 자신의 이미지와 비교하면서 보고 듣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고 듣는 것은 보이고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설정한 이미지를 대상과 비교하는 작업이다. 그것은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따지면서 취사선택의 의도를 일으키게 된다. 오래전부터 인식되어진 주변의 여건과 경험은 이미지라는 틀을 형성해 놓았으며 그러한 틀 안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과거로부터 부여받은 조건에 따라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으키고 있다. 마음이 쉴 새 없이 생멸을 거듭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워진 이미지와 부합되는지를 살피면서 보고 듣고 맛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과거를 항상 끌어들이면서 비교하고 취하고 버리려는 의도를 지니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마음은 보다 강화된 나를 원하기 때문에 높고 안정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다그치는 것이다. 과거에 설정된 이미지의 동일시 현상으로 인해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전체적인 시야를 갖는다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으로 자신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과거의 이미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그것을 충족시켜야 하는 탓으로 시리에 빠지거나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내면의 채찍에 의하여 내가 설정되고 형성되었기 때문에 마음은 항시 과거와 미래를 옮겨 다니고 있다. 마음을 비우겠다는 말을 많이 쓰지만 마음이란 비운다고 비워질 물건이 아니므로 비교와 의도를 통해 일으키는 내면의 채찍을 내려놓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마음은 비워질 수 없다. 왜냐하면 마음을 비웠다 해도 비우겠다는 의도를 일으킨 사고자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도가 여전히 마음을 살아있도록 하는 주범인 것이다. 우리가 본성의 마음을 통해 모든 생각과 행위를 하면서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사고자라는 선입견의 안경을 쓰고 있는 까닭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다. 그러한 본능으로 인해
사회는 과학과 산업적인 혁명이 폭발하듯 발전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별다른 진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서로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음이 움직여간다는 것이다. 과학, 의학, 전자 등의 부문은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했지만 정신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광기와 폭력이 더해지며 퇴보하고 있다. 그러한 원인은 언어 문자로 이루어진 상대적 관념이 마음인 까닭일 것이다. 마음을 이루고 있는 아상의 존재란 허망하고 거짓된 관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무수한 세월이 흘러가도 정신의 혁명을 이룩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을 비우려 해도 비우겠다는 의도까지 내몰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본래 나인데 그것을 다시 나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달을 보면서 저것이 달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도 확실한 까닭이다. 무언가를 주장한다는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마음을 내 마음으로 굳게 믿는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나라는 배를 타고 가면서도 배를 찾기에 바쁘다. 그들은 마음을 내 마음인 줄 알고 있는 한 배를 끝내 발견할 수는 없다. 나를 더 이상 주장할 필요가 없음을 알 때 비로소 나는 이미 나의 배를 타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허공은 변치 않는 물건이라고 하지만 허공이 생기기 이전부터 우리는 배를 타고 있었다. 배 안에서 육신의 옷을 갈아입기를 반복했으며 설령 허공이 사라지는 그날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배 안에서 육신의 옷을 갈아입으며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분석하고 탐구하면서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어가지만 마음이란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려 한다면 배를 탄 사람이 배를 찾는 것과 같아서 점점 더 미궁을 빠질 뿐이다. 배 찾기를 멈추는 것이 배를 찾은 것이며 마음이 내 마음 아닌 줄 알면 그것이 마음을 발견한 것이다. 마음을 내 마음인 줄 알고 사는 것은 꿈속을 전전함과 같다. 아무리 꿈깨물 하려 해도 버둥거리는 의도가 꿈을 만들고 있음을 알지 못하면 더욱 깊은 꿈속으로 침몰하는 것이다. 스스로 만들어낸 아상의 관념인 마음을 실체로서 인정한다면 아무리 파고들어도 허공에 색칠하려는 사람과 같다. 꿈이란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를 의미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달라질 바 없는 가상세계에서의 일인 줄 알면 비교와 의도를 일으키는 마음에 집착하진 않을 것이다. 나와 내 것에 대한 관념 즉 아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그것이 꿈에서 깨어난 본성의 마음이다. 21. 갈망과 두려움.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들이라 해서 무심코 지나친다면 정신은 혼미해질 수밖에 없다.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탓으로 내면의 지켜봄을 귀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가미에 걸린 사냥감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안일함을 요구하는 마음의 노예가 되고 만다. 노쇠해지고 병들어가는 육체, 작은 일에도 분개하는 소심한 마음, 즐겁고 좋은 것에 매달리려는 편협한 사고 등의 모든 마음의 굴레로부터 누구나 할 것 없이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애처롭게도 변화를 바라는 욕구를 지녔다면 그로 인하여 인간된 제약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짐지워져 있음을 알지 못한다.
현재의 자신보다는 원숙하고 깊이 있는 삶의 태도를 지니고 싶어 한다. 과거의 자신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나를 경험하고픈 갈망은 인간 모두에게 존재하는 희망사항일 것이다. 그런데도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오직 본성의 마음이라는 칼을 빼들어야 이루어지는 원인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완성된 존재로서 거듭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살펴보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으킨 반응의 응어리부터 자유롭고자 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생각 자체에는